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 많이 빠지면서 여러 종목들, 정말 시끄러운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엄청 막 전문적으로 볼 필요도 물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냥 이번 영상에는 그냥 정말 편하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런 메이저 세력들의 행보, 이게 지금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정말 저의 의견을 편하게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해당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카카오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뭐 저의 의견이 100% 정답이다는 아니지만 그동안 시장을 경험해 오면서 느끼고 겪고 보았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상황을 같이 보면 저의 의견은 이렇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으니까, 자, 어쨌든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일봉 차트고요.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뭐 시장 그림에 맞게 좀 비슷한 그림으로 많이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미 어떤 엄청나게 큰 그림을 봤을 때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려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카카오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일단 간단하게 오늘 시장 먼저 조금 살펴보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 동향만 놓고 보시면, 자, 거래소에 기관계 쪽이 굉장히 좀 많은 자금이 이제 들어오면서 선물 시장은 오히려 매도를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갔냐라는 거예요. 코스피에 어디로 갔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다가 이제 말뚝을 박아 놓은 거죠. 왜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총 1, 2위다 보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버리면 지수는 버틸 수가 있어요. 코스피는 버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젠이 이제 코스닥 시총 2위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1위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 두 종목이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가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보다도 안 되지만, 그러면 코스닥을 집중적에서, 그러니까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지수를 좀 버텨주면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많이 급락을 보였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가 무너지면요, 코스닥과 코스피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질 때 뭐가 무너지는 게 더 공포심리를 자극을 할까요? 우리나라 대표 지수가 코스피이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피가 빠지는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더 공포지수를 느끼게 돼요. 근데 코스피를 어느 정도 이제 지탱을 해주는 듯한,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를 좀 두는 거죠. 아, 시장이 뭐 그렇게 많이 빠지거나 위험한 상황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시장을 시각적으로는 묶어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팔고 나가야 될 것들은 다 팔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메이저들이. 오늘 뭐 외국인 조금 들어왔다고요? 이거 마지막에 동시효과 시간에 좀 들어왔는데 내일 아침에 보세요. 내일 아침에 이게 지속성이 있을지 연속성이 있을지, 저 수급 자체가 아침에 좀 들어왔다가 또 더 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장중 잠정 매수세를 체크를 해보니까 대부분 JP모건이나 메릴린치였어요. 대부분 80%가 늘 이랬어요. 하락장에서는 그들이 단기적인 매매를 하고 외국인이라는 저 주체의 빨간불만 켜놓으면 저것만 보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야, 외국인 들어온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선물을, 매도를 이만큼이나 후려놓고 지금 현물 시장에서 금액이 크게 들어온 것 같지만 기관의 힘에 입어 뭐 코스피가 어쩌고 저쩌고 오늘 이야기 나오겠죠. 뭐 맞는 말입니다만 기관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지금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을 차익 실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카카오고요. 보십시오. 카카오. 물론 최근에 시장으로 인해 빠지는 거 맞아요. 근데 코스피는 지켜주고 있지만 보시면 다 벌써 빠져나가고 있어요. 계속 이탈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공매도가 안 되는 이 시점에서
공매도가 안 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시장을 좀 흔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시장을 흔들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과하게, 그러니까 뭐 이 종목이 됐든 저 종목이 됐든 그들이 공략하고자 하는 것들을 진짜 과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들이는 거예요. 왜? 그동안 개인이 많이 들고 있었죠. 공매도는 없는 걸 빌려와서 팔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밑에서. 그쵸? 매도세로 찍어 눌러놓고 밑에서 다시 사고 빌려온 수량만큼만 갖다 갚는 거잖아요. 공매도가 안 되는 시점이니까 현물을 뺏어서 현물을 직접 갖다 던지고 다시 사는 전략, 이런 전략도 가끔 나와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크게 흔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오늘 기준으로 보면 제가 메모를 좀 해놨는데, 자 봅시다.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좀 특이사항들이에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뭐 백악관에다가 48시간 이내에 이 부양책이 나와줘야 대선 전에 또 부양책이 투입이 될 것이고, 정책이 투입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시장이 조정받는 거에서 더 큰 하락폭을 면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해외 시장,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나스닥 거의 1%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다우존스 0.7, S&P 0.8, 러셀도 0.7 정도. 독일, 프랑스, 유럽 쪽 쭉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만 이래요. 우리나라만 이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글로벌 이슈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받는 게 글로벌 이슈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단독적인 이슈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해외 시장은 지금 다시 한번 소폭이라도 반등을 보일 기미가 보이는 게 이 두 가지 이슈가 가장 큰 거죠. 부양책이 좀 속도를 낼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화이자의 이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 관련해서 11월 셋째 주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필요한 게 백신이고 치료제잖아요. 그리고 정책까지. 진짜 필요하다고 시장에서 먹고 싶어, 나 이거 갖고 싶어 라고 떼쓰는 재료들이 다시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은 다시 한번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주식은 뭐예요? 기대감을 먹고 사는, 그쵸? 기대감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일 여지는 있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어때요? IPO도 SK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고 IPO 청약 난리가 났지만 결국에 SK 바이오팜,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 어때요? 점점 고점을 찍는 게 좁아져요. 빅히트는 상장하자마자 음봉만 보이고 있으면서 벌써 19만원 선까지 붕괴를 해버리고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6%나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더 웃긴 게, 더 배신감 드는 게, 그동안 리포트나 이런 거에 좋다라고 떠들어댔던 종목들, 그동안 많이 올라온 종목들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끝난 줄 알았으나 리포트를 집중적으로 이제 내비추면서 그런 종목을 오히려 더 빼먹고 있어요. 더 매도를 합니다. 더 집중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을 더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매도를 했을 때 시장에서 시장 폭락 나온다, 큰일 났다 하면 어때요? 더 급하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급하게 팔아야 되죠. 그리고 기관들도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일단 안심을 시켜놓는 거예요. 이런 시각적인 효과로. 그래놓고 차익 실현할 건 지금 뒤에서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는 와중에 또 현대차 대손 충당금 처리한다라고 이슈 나오면서, 그렇죠? 이게 제가 내일 VIP 회원님들께 좀 코멘트를 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현대차 시간에 많이 빠져요. 제가 내일 현대차 영상 또 올려드릴 건데 많이 빠지긴 빠져요. 근데 지금 더 사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사면 안 되죠. 스탁론, 뭐 신용 미수는 잘 모르겠는데 스탁론은 제가 지인이 이걸 쓰는 걸 봐가지고 알아요. 스탁론은 시간의 거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용 일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쪽도 그렇다라고 하면 현대차도 신용으로 편입을 한 물량이 꽤나 많을 텐데, 그랬을 때 신용거래를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은 손실을 더 최소화해야 되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장중에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싸게 살 거면 더 빠졌을 때 더 싸게 사야지 왜 지금 사요? 바보 같은 짓인 거죠. 지금 사면 안 됩니다. 현대차 뭐 어차피 내일 영상 올려드릴 거지만 지금은 카카오 영상이니까, 이거 뭐 저는 오히려
이번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질 만큼 빠지고 나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될 때 거기 박자에 맞춰서 하면 오히려 업사이드 더 크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중간에 물론 문제가 생기고 변수가 생겨서 비용 손실 처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번 달에 내가 그래도 장사를 잘했네? 장사를 그래도 잘했어. 장사를 못한 상황에서 내가 돈을 날려먹으면 기업 자체도 뭐 하다못해 진짜 이번에 영업이익이 현대차 같은 경우 한 1조 3분기 기준으로 1조 1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손실 처리하는 거 대손 충당금으로 우리 확보하는 거 적자 이제 빨간불 킨다라고 하는 게 뭐 2조 정도 넘는데 그럼 1분기에서 1조 마이너스를 친다라고 해도 돈을 못 번 상태에서 2조를 때려받는 게 타격이 크겠습니까? 벌어놓고 1조라도 세이브 시키고 나머지 1조로 데미지를 맞는 게 크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미래 먹거리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데미지를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펀더멘털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오히려 떨궈낼 건 빨리 떨궈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저감에서 찬스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 노이즈와 이슈와 저런 게 기업에 지금 데미지를 입힐 게 지속성이 있냐라는 거죠. 아니에요. 매를 한 번에 다 두드려 맞고 여기서 이제 다시 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이거는 저는 악재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차피 지금부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업사이드를 더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할로서 왜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대차도 분할로 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18만 원 부근에서 계속 돌파를 못하는 이유가 결국엔 이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것 때문이야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계속 못 가고 있는 이유가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이슈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슈가 나와버렸으니까 물론 손실을 입었긴 했지만 빠르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앞으로의 펀더멘털이 진짜 무궁무진한데 그렇죠? 시간적인 부분만 내가 좀 더 투자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헬릭 스미스처럼 유상증자할 당시에 저거 뭐 여러분들 말 많았죠? 이때 유증 나왔을 때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엔젠시스가 뭐였죠? 다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상이라는 게 원래 그렇고 어쩌고 막 이야기 많았는데 얘네는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100% 기대감인 거잖아요. 100% 얘네는 100% 기대감으로만 먹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인 거고 현대차는 그렇죠? 현대차는 오히려 돈을 벌면서 재무상으로 컨트롤을 해줘가면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급이 다른 거죠. 물론 같이 비교를 할 만한 종목은 아니지만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던질 테면 던져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던질 테면 던져봐. 전 이 마인드로 대응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 자세하게는 내일 더 말씀을 드릴 거지만 미리 좀 코멘트를 드려본 거고요. 제 유튜브를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VIP 회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내용 지금 글로벌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들 그쵸?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들 해외에는 오히려 지금 좋은 내용들이 다시 한번 노출이 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닝 시즌인데 어닝 시즌답게 움직이지가 않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 찝찝했는데 결국에는 그들의 노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개인들마저 팔아버린다면 시장이 대붕괴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까지 만들지 않기 위해서 먼저 차익 실현을 할 건 하고 챙길 건 챙겨가고 있는 거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결과론적으로 이게 100% 이게 답입니다가 아니기 때문에 저랑 의견이 다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점만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뭐 어떤 거에 집중을 해서 편입을 하자? 아니에요. 해당 사항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요. 그런 거 해당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앞으로 우리가 멀리 보고 사야 될 종목들은 혹은 미래 먹거리가 진짜 풍부한 종목들은 업종이나 이런 거 대폭락 나오면 그때 사세요. 이렇게 대폭락 나오면 그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의 레버리지가 더 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떨까요? 지금까지 뭐 손가락만 빨고 있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제 단타를 쳐서 단타로서 빛을 봐야죠. 쉬고 계실 분들은 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그게 아니면요.
지금은 단타로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물론 시장은 한 번 정도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반등 때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던 종목 중에 혹시 물려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이제 좀 비중을 더 실어서 평균 단가 관리를 해서 빨리 이탈을 하고 현금화를 좀 해놓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나 다른 내용들 가지고 시장이 다시 한번 상방으로 더 갈 수 있냐 없냐를 좀 따져보시고, 하방의 우려가 아직도 더 크다라고 하면 소폭 반등을 줬어도 저는 그거 진짜 대량 현금화 해야 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시장을 잘 봐왔기 때문에 우리도 뭐 인버스 같은 거 이거 뭐 좀 더 가면 안 되지만, 사실 이게 오를수록 좋은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 때문에 이런 걸 수익을 보고 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잘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최근 들어서 계속 시장 얘기하지만 이거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진짜 어렵게 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단타 위주로 조금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단타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좀 되어 있으신 분들이 이게 커버가 좀 될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왜냐면 단타 같은 종목, 우리 뭐 오늘은 KC 같은 거를 저도 뭐 추천은 하긴 했지만, 이거는 제가 기존에 교육을 쭉 시켜놓고 그 교육 내용을 숙지하신 분들만 접근을 하게끔 한 거예요. 모든 분들을 다 똑같이 살 수 있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거래가 너무 크고 너무 활발하고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회원님들한테 어디서 사고 어디서 딱딱 팔아라 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단타는, 이런 KC 같은 단타는. 근데 반대로 조금 느긋하게 접근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오늘 오히려 넥스트비티 같은 이런 종목은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장중에 이렇게 보시면 오늘 여기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자리에서 이렇게 짧게 요 폭만 수익을 내고 나온 거거든요. 요런 거는 거래가 많지 않아서 좀 가능한데, KC 같은 이렇게 변동폭이 큰 것들은 사실 이게 지금 이 그림으로만 봐서 그렇지 장중에 호가창으로 보면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거래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좀 대응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초보자분들도 최대한 넥스트비티 같이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요 짧은 폭 안에 5%나 수익을 챙기고 나온 거거든요. 요런 종목들, 혹은 조금 내가 그래도 선수 기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KC 같은 종목, 요런 걸로 좀 소개를 계속 해드릴 거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갈 겁니다. 저도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공식 추천 중에 저도 뭐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니,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어떻게 다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수익 중인 종목들도 아직 있고 손실도 있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장에도 막 돈만 벌어요 하면서 강조하는 데는 조금 걸러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시장에 물론 그런 데도 진짜 있긴 있겠지만, 어떤 회사는 제가 아까 헬릭스미스 막 코나이 이런 거 말씀드렸었는데, 헬릭스미스 코나이 다 들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 데는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만 잘하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오늘 뭐 KC, 넥스트비티, 그렇죠? KC 이렇게 32% 끝까지 가져가셔서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2%, 4%, 6%대 분할 매도, 그렇죠? KC 이렇게 가장 센 놈들만 좀 잡아서 매매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자, 이렇게 공부가 되신 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3분봉 호가창 보면서 뭐 수장님 가르침으로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서 우리가 챙길 건 챙겨나가는 전략으로 그렇게 좀 대응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이 좀 길어져서 제가 추천주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좀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추천주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정말 어려운 시장인데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VF방에 오시면, 물론 단타 매매가 아직 좀 미숙해서 당장의 수익은 못 날지언정 우리 국내 대형주들, 좋은 종목들은 제가 그래도 다 편입을 하잖아요. 카카오, 현대차, 삼성전자, 뭐 시젠, 뭐 기타 등등 이런 대형주들도 계속해서 케어를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오시면 또 제가 코멘트를 또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정말 어려운 시장 우리 같이 좀 힘내서 한번 극복을 좀 해 나가 보자고요.
아시겠죠? 지금 진짜 대폭락이 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빠르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수익을 좀, 아니 손실을 좀 좁힐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좀 판단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시장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교육 자료들 다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교육도 좀 받으시고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가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힘든 시장 여러분들 힘내시고, 그리고 단타 수정 옆에서 많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 수정 전문가였습니다. 가입 문의 많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